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쌤튜브입니다. 자, 우리 뼈대계통에 이어서 근육계통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근육계통은 근육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근육의 운동을 담당하는 부분을 나눠서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서 이제 운동이라 하는 거는 근육이 에너지를 내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오늘은 근육의 어떤 형태,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의 발생부터 볼게요. 근육의 발생은 중배엽, 내배엽, 외배엽에서 모두 다 이루어지는데요. 대부분의 근육이 발생되는 부분은 세포의 중배엽입니다. 그리고 감각계통, 피부 이런 부분 좀 섬세한 곳 있죠? 그런 데에서 근육들은 외배엽에서 발생이 되고요. 소화호흡, 비뇨계통의 이런 소화기계의 근육들은 내배엽에서 발생이 됩니다. 간혹 조금 어려운 문제가 이걸 구분하는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감각계통의 근육이 발생되는 부위는 어디인가? 뭐 외배엽이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나와서 한번 넣어봤고요. 근육의 일반적인 기능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조를 유지를 하고 뭐 내부를 보호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신체 운동, 자세 유지, 체열 생산이 기본 자기가 하는 운동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사실은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 우리가 숨도 쉬고 있고 그리고 음식물도 소화가 되고 이동을 하고 혈액도 순환을 하고 배분 배뇨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계통의 일반적인 기능들은 이렇게 7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육계통의 구조예요. 근육계통의 구조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도 문제로 너무 내기 쉬운 문제들이죠. 근육계통은 크게 골격근, 심근, 평활근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3가지? 골격근, 심장근육, 평활근육.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것들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뼈대 근육이랑 심장 근육은 뭐예요? 계속 움직이죠. 그죠? 운동을 많이 하는 것들이죠. 근데 민무늬 근육, 평활 근육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소화기계 내부 장기와 관련된 근육들이거든요. 얘네는 좀 딱 평생 그 기능만 하지 엄청 막 꾸물꾸물 움직이고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물론 우리 소장 대장 많이 움직이지만 그래서 요렇게 2개를 좀 큰 분류로 나눠 볼 수 있어요. 뼈대 근육이랑 심장 근육은 자기가 스스로 근육이 늘어났다 펴졌다 수축 이완을 반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가로무늬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가로무늬 우리 뒤쪽에서 다시 얘기할 거지만 근육이 가지고 있는 굵은 미세섬유, 가는 미세섬유 이것들이 교차되는 어떤 특정한 지점에 의해서 생겨나는 무늬가 가로무늬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는 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가 골격근이랑 심근이다. 그리고 이게 없이 그냥 이렇게 늘어져서 자기 할 일만 하는 게 민무늬 근육입니다. 형태에 따라서 가로무늬, 운동을 많이 한다라는 증거, 가로무늬 근육, 그리고 민무늬 근육으로 나뉘고 부위에 따라서는 뼈대, 심장, 그리고 이제 내장 근육들에 해당하는 내장혈관, 동공 이렇게 나눠지고요. 또 중요한 형태가 이제 요 분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요 분류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운동성에 따라서 운동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뭔가의 신호에 의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심장 근육이고요. 여러분들의 그 뇌의 의지로 인해서 하는 운동이 골격 근육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근, 수익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근육은 뼈대 근육이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어떤 신호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게 내장 근육과 심장 근육이에요. 심장 근육이 헷갈리는 거예요. 가로무늬 근육이어서 운동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이 친구는 수익근이 아니라 불수익근인 거죠. 심장 근육 뭐다? 불수익근이다. 내가 두근두근 하고 싶다고 두근두근 하나요? 아니죠. 그 설레는 상대 봐야 두근두근 하잖아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자, 근육의 모양은 크게 이제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제 현미경을 살펴보면 이렇게 보이나 봐요. 뼈대 근육부터 하나 보시면 이렇게 원통형으로 얇은 관이 하나가 있죠. 이게 하나의 근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근섬유들도 각각의 특징을 가지는데요. 그 특징에 의해서 가로무늬, 횡무늬라는 게 생긴다고 말씀드렸고요. 뼈대 근섬유는 크게 1형과 2형으로 나뉘고요. 2형도 A타입, B타입으로 나뉘어요. 근데 우선 1형과 2형으로만 나눠서 보면요. 1형 근섬유는 적색근, 빨간 근육이고 느린 근육이라고 합니다. 우리 근육 안에 이 마이오글로빈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어서 빨갛게 보인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혈액 안에는 헤모글로빈이 들어있어서 우리 혈액이 빨갛잖아요. 그것처럼 근육 안에도 마이오글로빈이라는 존재가 들어있어서 이 적색 근육이 빨갛게 보인대요. 수축 속도가 늦고 운동 속도도 늦어요. 하지만 피로 저항에 높습니다. 그래서
지구력이 높고 마라톤 같은 거를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E형의 근육에서 B타입, A타입은 1형과 2형의 중간 정도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B타입은 백색 근육이라고 불러요. 왜일까? 이 마이오글로빈이 적기 때문이죠. 마이오글로빈이 적어서 하얗게 보이는 편인데 얘는 1형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축력과 빠른 수축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으악 하고 낼 수 있는 거죠. 그 대신 쉽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역도 선수들이 그런 역기를 왁 드는 것들, 100m 달리기를 와다다닥 하는 것들, 이제 이런 선수들은 백색근이 많이 발달해 있을 거고, 장거리 마라톤 하는 그런 분들은 적색근이 많이 발달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뼈대 근육은 1형, 2형으로 나뉘고, 그 나뉘는 기준은 마이오글로빈의 함유 여부, 특성은 느리고 빠른 이런 특징 가지고 있다는 게 있었고요. 자, 근육의 물리적인 기본 구조입니다. 근육은 뼈대에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전체가 다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근육의 각각 꼬리 부분이 뼈대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중심에 가까운 부분과 먼 부분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각각이 붙어 있는 부분을 기시점이라고 얘기하고 근육과 뼈를 연결해주는 텐던에 의해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텐던이죠. 우리 뼈와 뼈를 이어주는 게 뭐였죠? 뼈와 뼈를 이어주는 조직.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대였죠. 리가먼트. 그런데 뼈와 근육을 이어주는 건 뭐다? 건이다. 텐던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게 붙는 부위를 우리가 기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육 중에서 내 몸에 가까운 부분을 헤드, 근두, 그리고 근육이 제일 통통한 부분, 근복, 벨리, 그리고 몸에서 상대적으로 먼 부분을 근미, 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시점, 근육이 몇 군데로 붙냐에 따라서 우리가 2두근, 3두근, 4두근이라고 얘기하는데 2두박근, 3두박근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유사한 기능을 하는 근육이 한 줄의 근육이 아니라 2줄, 3줄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더 운동을 효율적으로 하거나 더 강한 힘을 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팔의 앞쪽에 있는 근육 2두근, 그리고 팔의 뒤에 있는 근육 3두근, 우리 몸에서 제일 근육이 큰 부위 대퇴에는 대퇴 4두근이 존재를 합니다. 그 2두, 3두, 4두라는 기준이 뭐다? 갈래수에 따라서, 즉 기시점 여기 붙어있는 부분이 2줄이냐 3줄이냐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나, 2개로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자, 우리 지금부터는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을 하나씩 뜯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육계통 여기 지금 교과서에서는 몸통, 팔다리로 분류를 해놨는데 앞면부터 머리, 목, 그리고 몸통, 팔다리 이런 순서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그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런 그림 보면 의뢰 이제 되게 공부하기 싫어지잖아요. 갑자기 너무 많은 것 같고 내가 뭐부터 외워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어렵지 않고 많지 않다라는 거 한번 이렇게 쑥 훑어볼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어를 적거나 암기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이거 무서운 거 아니구나. 다 내가 알고 있는 근육이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얼굴 근육 우리 지금 여기 그림에는 3가지 나타나 있네요. 얼굴 근육은 약 20개 정도가 표정에 관여를 한대요. 우리가 얼굴에서 알아야 되는 근육은 표정을 짓는 표정 근육이랑 음식을 씹어먹는 씹기 근육 요거 2개로 나눠서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얼굴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근육 있죠? 그 근육이 이렇게 흉쇄유돌근이라고 여러분 목에 이렇게 앞에 만져보시면 세로로 이렇게 내려오는 근육 있죠? 이게 흉쇄유돌근, 목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팔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근육, 예방주사 맞는 근육, 삼각근이에요. 삼각근은 좀 유명한 근육이에요. 어깨 여기 팔에 만져보시면 이렇게 만져지는 근육 있죠? 남자들 갑바라고 얘기하는 델토이드 머슬이라고 하고요. 스펠링은 DELTOID 머슬입니다. 삼각근. 팔을 이렇게 들고 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근육이죠. 그리고 가슴에 있는 근육 대흉근, 팔을 움직이는 것도 도와주고 숨 쉬는 것도 호흡 보조작용도 해줘요. 자, 그리고 우리 팔은 이 경첩관절이라고 해가지고 안쪽으로 접히는 역할만 했잖아요. 팔이 접히려면 접히는 부위에 안쪽에 있는 근육이 수축을 해야 되는데 그 수축하는 근육, 팔을 접도록 해주는 근육이 상완 이두근이에요. 상완에 있는 기시점이 2개인 같은 기능을 하는데 그 2군데로 붙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두 세트가 한 가지 일을 한다는 뜻이죠. 이두근. 그럼 반대는 뭘까요? 팔을 펴는데 하는 거는 팔 여기 뒤에 붙어 있는 상완 삼두근입니다. 삼두근은 이 다음 그림에서 볼 거고요. 자, 그리고 배 앞에 요 이제 배 복근 있죠? 복직근 뭐 하는 근육이 보기 좋으라고 있는 건가? 보기 좋으라고 있는 게 아니죠. 이제 복압도 일정하게 유지하고 내부 장기도 보호를 하고 자세도 바르게 잡고 이런 용도죠, 그죠? 복직근 식스팩인 거고요. 식스팩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다리로 내려오면은 다리에서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그리고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있습니다. 쿼드리셉스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그 쿼드런트가 4개로 나뉜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대퇴에 있는 4갈래의 근육이라는 거고 눈으로 보이는 건 3갈래밖에 없어요. 대퇴 3두, 세 번째 근육은 안에 들어있어서 안 보인다 그래요. 여기 보면 1개, 2개, 3개만 보이죠. 세 번째 근육은 안에 숨어있고 여기 보이는 거는 1번, 2번, 4번 근육만 보인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대퇴사두근이 허벅지 앞에 이렇게 빡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우리가 안으로 돌릴 수도 있고 바깥으로 이렇게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전까지는 아니지만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죠. 방향 전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근육이 몸의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 근육과 그리고 몸의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요 근육, 요거 2개가 방향 전환을 하게 해주는 근육이거든요. 제가 요렇게 그린 이 근육 있죠? 이게 넙다리 비끝이라는 건데 넙다리 비끝은 우리 몸에서 제일 길대요. 제일 길다. 그리고 대퇴사두근 뭐다? 제일 크다. 크긴 큰데 이거는 4개가 한 세트거든요. 그래서 한 개의 가닥은 크지 않아요. 근데 이 4개 한 세트가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요 근육 장내전근. 장내전근은 다리를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고 넙다리 비끝은 다리를 바깥으로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여기 종아리 근육 발목이 이렇게 꺾이거나 하지 않도록 딱 지탱하는 힘을 주는 거죠. 대충 요 정도 근육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내 몸에 있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여러분 지금 공부하신다고 고개 떨구고 있는데 이 떨구는 거 잡아주는 근육 뭐예요? 뒤통수 근육, 후두근 눌러주면 시원하죠. 그리고 우리 공부 많이 하면 또 어디 아파요? 목 아프잖아. 어떻게 이거 목 아픈 거. 그리고 승모근이고요. 그리고 여기 넓은 등근, 광배근, 같은 말 활배. 오늘도 누군가는 이 활배근, 그 남자의 그러니까 역삼각형 몸매를 위해서 하는 운동, 광배근, 활배근, 이거 여기 등을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 얘기하다 말았었죠. 팔을 접을 때 하는 거는 팔을 접을 때 쓰는 근육은 상완 이두근이고 지금 요 근육은 상완 삼두근은 팔을 펼 때 쓰는 근육입니다. 그러니까 이두근과 삼두근은 서로 대치되는 반대 역할을 하는 거죠. 팔을 접을 때는 이두근, 팔을 펼 때는 삼두근. 그리고 우리 몸에서 단일 근육으로 한 덩인데, 그러니까 기시점이 하나인데 제일 큰 거 엉덩이 근육이에요. 대둔근.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그래서 대둔근에 빡 이렇게 힘을 주면 사람이 힘을 주고 중심을 잡고 이렇게 딱 서 있을 수 있게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데 큰 힘을 주는 게 대둔근. 그리고 평소에는 엉덩이 주사 만들어 고생하는 근육 대둔근. 있고요. 그리고 우리 종아리 근육은 종아리도 자존심이 있죠. 허벅지가 4갈래인데 나 3갈래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하퇴는 삼두근입니다. 삼두근인데 2개의 장단지 근육 이렇게 이제 알처럼 우리 언젠가 나와야 되는데 종아리 알 얘기하는 거 있죠. 비복근이 2개가 있고요. 그리고 가자미근 요거 3개가 합쳐져서 종아리 3갈래근이 되고 이 종아리 3갈래근은 발꿈치 힘줄 아킬레스 텐던에 탄탄하게 붙어 있어서 여기 발등 뼈 있죠. 칼케너스 종골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요 정도가 우리 몸에서 좀 중심이 되는 근육들이고요. 이제부터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 근육에서는 우리가 크게 기능이 어떻게 나뉜다고 했죠? 표정을 짓는 것, 그리고 씹어 먹는 것,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요. 표정을 짓는 거는 안면신경이 지배를 하고요. 그리고 씹는 거는 하악신경, 아래턱 신경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2개 확실히 그저 다르겠죠. 표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도 표정이 주로 말해지고요. 뭐 눈동자로도 말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표정들은 입이 많이 짖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그 사람의 표정이 어떤지 볼 수 없죠. 입으로 표정을 짓는 게 어떤 거죠? 입꼬리를 위로 올려서 웃는다든지 입꼬리를 아래로 내려서 찡긋 이렇게 우울한 표정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안면부에 있는 20개 정도 근육이 막 이제 조합을 이뤄가지고 표정을 나타내는 거죠. 어떤 근육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마부터 내려와 볼게요. 이마에는 전두근이 이렇게 세로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마를 눈을 이렇게 치켜들면은 이 근육이 수축이 되면서 이마가 쪼글쪼글하게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생기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름이 생긴다는 특징이 있고요. 눈을 감게 하는 근육은 눈에 이렇게 서클로 들어있는 눈 둘레근이 눈을 감게 해줍니다. 눈을 감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콧구멍 벌렁벌렁, 코 찡긋찡긋하게 해주는 거, 코근, 비근 있고요. 자, 그리고 입술 주위에도 입 둘레근이 있어요. 입 둘레근, 눈 둘레근처럼 입 둘레근도 입을 오므리도록, 입을 다물도록, 오므리다, 다물다. 우리가 뽀뽀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이 입 둘레근을 모으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웃고 싶으면 위로 뻗어 있는 윗입술 올림근, 상순 거근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입을 내리고 싶어. 그러면 입꼬리 당긴 근, 소근이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에 힘을 주면 입꼬리가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입꼬리 당긴 근은 그 슬픈 표정도 짓지만 입꼬리를 아래로 내려서 입꼬리 당긴 근은 보조개와 관련된 근육이에요. 보조개는 입꼬리 당긴 근의 특정 지역에 어떤 세포가 죽어가지고 그쪽이 이렇게 움푹 파진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입꼬리 당긴 근 보조개랑 관련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네, 여기까지 보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씹기 근육. 씹기 근육은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관자근. 관자근 여기 옆에 부분이죠. 이마 옆 부분, 여기 관자머리. 그리고 깨무는 근육, 깨물근. 그리고 깨물근을 뒤집어 냈을 때 안쪽 날개근, 바깥쪽 날개근 이렇게 4가지가 씹는 데 관여하는 근육입니다. 보톡스 주사를 맞는 근육이 이 깨물근이요. 마세스터 머슬. 여기에다가 보톡스 주사를 맞아요. 보톡스 주사는 그 보톡스의 특정한 균이 여기 근육에 들어가서 그 근육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거고, 주사를 한번 맞으면 근육의 기능이 한 3개월 정도 때 이 약효가 최대치가 되면서 근육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뭐 한 30% 정도 요렇게까지 축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3개월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지면서 다시 올라가겠죠? 이게 그래서 보톡스 주사 맞을 때 턱 이 양쪽에다가 깨물근 가장 바깥쪽에다가 손을 대고 앙 깨물어 보세요 해서 앙 이렇게 하면은 근육이 볼록하게 올라오죠. 거기에 주사를 뻥 맞는 거거든요. 이 깨물근이 씹는데 가장 원초적인 힘을 주는 거예요. 마세스터 머슬. 아래턱뼈를 탁탁탁탁 올려가지고 깨무는 거죠. 근데 이 보톡스를 여기다가 맞으면 이 근육이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로 씹겠어요? 그러면 그때 막 관자근으로 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톡스 주사 한번 맞으시고 나서 오징어, 깍두기, 땅콩 이런 거 막 열심히 먹잖아요. 그럼 그때 이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플 때가 있거든요. 이게 측두근 머슬을 안 쓰다가 써가지고 그런 거죠. 자, 씹는 데 관여하는 근육 4가지마다 4개의 복이 나오면 이런 거 시험 되게 너무 좋잖아요. 그죠? 템포랄리어스 머슬, 관자근, 그리고 마세스터 머슬, 깨물근, 그리고 안쪽 날개근, 가쪽 날개근 요것들이 씹는 데 관여를 한다라는 거. 요거는 조금 근육 이름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우리 안면 마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갈 거예요. 이제 안면부의 근육은 기본적으로 수축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운동을 한다라는 거는 수축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만약에 운동을 못 한다, 마비가 됐다. 그러면 수축을 못 하겠죠? 수축을 못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면 마비가 되면 안면을 제대로 수축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 오른쪽과 왼쪽의 얼굴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비슷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한쪽이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하면은 다른 정상 쪽으로 이 근육들이 다 이렇게 끌려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면 마비가 되었을 때 찡그린 쪽이
이렇게 쭈그러들고 찡그러진 쪽이 아픈 쪽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마비 측은 되레 편안한 얼굴, 힘을 줄 수 없는 편안한 얼굴이고 근육이 한꺼번에 수축해서 밀려 올라간 정상 측이 이렇게 찡그린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치과에서 치료하신다고 잇몸에다가 마취주사 맞으면은 얼굴에 막 힘도 못 주고 입이 벌어져서 침이 줄줄 새고 하잖아요. 이제 그게 마비가 된 거죠. 근데 반대쪽은 끌려 올라가는 거고요. 물론 우리가 주사 맞았을 때는 이건 내가 정상적으로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입이 돌아가거나 이런 일은 없지만 안면신경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얼굴 마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어느 쪽이 안면신경 마비가 있는 쪽일까? 찡그린 쪽일까? 눈을 제대로 뜨고 이렇게 있는 쪽일까? 인데 이쪽이 정상인 쪽이고요. 눈을 감지 못하고 침 흘리고 있는 이 방향이 마비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면신경 마비가 됐을 때 눈을 감지 못해서 각막이 손상이 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해요. 자, 다음 목 근육이에요. 목 근육은 목을 둘리고 이제 운동하고 음식물을 삼키고 이런 일들을 도와주겠죠. 자, 하나씩 볼게요. 자, 목에서는 이 목풀 위 근육 세트들 그리고 목을 돌릴 수 있는 목 비근 요 두 개만 조금 유명합니다. 흉쇄 요돌근은 뭐다? 목의 운동이죠. 목을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씹고 삼키는데 관여하는 것은 목풀 위 근육이에요. 자, 다음은 가슴 근육이에요. 가슴 근육의 큰 일은 뭘까요? 호흡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과 팔을 들도록 도와주는 것, 그런 역할들을 하겠죠. 자, 하나씩 근육을 살펴보면요. 크게 얕은 가슴근, 우리가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근육이 있고요. 그리고 깊은 가슴근이라고 갈비뼈 안쪽에 들어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깊은 가슴근은 호흡과 더 직접적인 연관이 많아요. 그리고 얕은 가슴근도 물론 호흡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운동의 역할을 더 주로 하게 되겠죠. 자, 가슴근에는 이 대흉근이 가장 대표적이죠. 대흉근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가슴근에서는 우리 요거 좀 자세히 보고 갈게요. 바깥갈비 사이근 있죠. 외늑간근. 외늑간근은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요렇게 지금 제 펜 보이시나요? 색깔 바꿀까요? 바깥사이 갈비근은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 보이시죠? 이렇게. 얘가 만약에 수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근육이 수축을 하면은 갈비뼈가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외늑간근이 수축을 하게 되면 갈비뼈가 확장이 돼요. 확장이 되면 넓어지겠죠. 갈비뼈가 원래 이만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가 이 외늑간근이 수축이 돼서 공간이 이만해지면 어떻겠어요? 이 안에 폐가 더 많은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흡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갈비뼈가 넓어질 때 외늑간근이 수축한다. 그러면 반대로 내늑간근은 방향이 어떻게 돼 있죠? 요렇게 안쪽으로 돼 있죠. 왜 내늑간근이 수축을 하게 되면은 갈비뼈들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늑간근이 수축을 하게 되면 갈비뼈 공간은 역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축소라고 할까요? 축소. 그래서 숨을 내뱉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호흡기계 때 한번 말씀드릴 텐데 흡기, 호기라는 단어 낯설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흡기는 흡기고요. 호기는 호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흡기, 뭐다? 외늑간근은 흡기에 도움을 주는 근육, 그리고 내늑간근은 호기, 숨을 내뱉을 때 도움을 주는 근육이라는 거. 요거 두 개는 조금 중요합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 가슴에 있는 어떤 근육의 형태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어요. 가로막, 횡격막인데요. 횡격막은 우리 몸통에서 호흡기계와 소화기계를 나누어지는 가로의 막이 되는 부분입니다. 위에는 호흡이고 밑에는 소화인 거죠. 제가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 이 횡격막은 위로 약간 볼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하고 들이쉬면 폐는 확장하고 횡격막은 아래로 내려가고 그리고 호 하고 내뱉으면 횡격막은 위로 올라가고 폐는 줄어들고 요렇게 횡격막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호흡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몸통을
수평으로 나눠서 가슴과 복부의 경계가 되는 막이 뭐다? 가로막, 횡격막이고 그 횡격막의 이름은 다이아프렘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다이아프렘. 그리고 이렇게 중간을 딱 잘라놨으니까 위아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혈관도 통과하고 식도도 통과하고 이런 관들도 통과를 해야겠죠. 가로막, 횡격막을 통과하는 구멍들이 대동맥 구멍, 그리고 대정맥 구멍, 음식이 지나는 식도 구멍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동맥 구멍, 피가 동맥도 지나고 정맥도 지나야 되니까 이런 동맥, 정맥 구멍이 있고요. 음식물 지나야 되니까 식도 구멍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 가시죠? 자, 다음은 복부 근육들 한번 볼게요. 복부 근육에서는 복부 근육이 하는 역할은 배의 압력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복부의 장기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압력보다 더 세게 이렇게 문을 딱 닫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여행 가서 캐리어 짐 싸면 뭐 기념품 사고 뭐 사고 하면은 캐리어가 잘 안 닫히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닫았는데 캐리어가 만약 지퍼가 터져. 그럼 펑 하고 터져서 안에 있는 물건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약간 안에 장기도 그런 식으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복부가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멍이 나면 장기가 이렇게 새어나오듯이 흘러요. 그 새어나오듯이 흐르는 게 뭐냐면 이 사코량인데 서해인대에 손상이나 어떤 선천적인 이상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구멍이 뚫리면 이렇게 장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허니아라고 부르는 탈장입니다. 탈장, 허니아. 탈장이 생기는 이유는 뭐다? 서해부 인대, 여기 인기날 리가먼트가 손상이 되었을 때 탈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기날 리가먼트를 뭐 그냥 수처를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꼬맨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메쉬라고 하는 모기장 같은 손바닥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그 부위를 보강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어요. 자, 그럼 복부의 근육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복압을 유지해주는 근육, 내 배에 들어있지만 내가 확인할 수 없는 것, 배 고등근, 복직근, 렉투스, 어브도미너스 머슬 이렇게 쭉 뻗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부에는 또 이렇게 외복사근이 존재를 하죠. 우리가 흔히 그 치골근이 섹시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외복사근을 얘기하는 거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남성분 보세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단련시킨 게 뭐예요? 렉투스, 어브도미너스 여기 그죠? 배 고등근, 복직근 훈련 열심히 하셨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외복사근, 익스터널 오블리쿠스 여기 외복사근 운동 열심히 하셨죠. 그래서 요게 우리가 치골근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치골근 아니고 외복사근입니다. 치골근은 사실 이제 이쪽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라면 치골근은 이쪽에 이렇게 있는 근육이어서 치골근이 섹시하다라는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말이죠. 자, 다음 등 근육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 근육도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기 위해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이 되어주는 근육이죠. 우리가 팔을 많이 쓴다든지 공부 너무 많이 하시면 여러분 등도 아파요. 막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우리 등 근육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등 근육 남자분들이 굉장히 운동 열심히 하는 근육입니다. 이분 보세요. 지금 얼마나 지금 아름다운 등입니까? 요즘에 제 최애 아이돌 샤이니 태민이 열심히 등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등 운동 어디 하냐? 여기 지금 승모근 운동 하고 있죠, 그죠? 승모근 운동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광배근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계신 모습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척추 기립근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건데 사실 이렇게 운동을 더 열심히 하죠. 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근육이었는데 최근에 그 이시영 씨가 넷플릭스의 어떤 드라마에 나오면서 이거 보셨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근육이야? 했는데 이 근육이 바로 이 아랫뒤 톱니근이에요. 하후거근. 이 근육이 이렇게 보일 정도로 운동을 열심히 하셨다는 거 장난 아니죠, 여러분? 이 등에 있는 근육들은 어떤 생리학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죠? 몸을 지탱해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다. 그냥 우리가 인생 살면서 광배근, 활배근 운동 하잖아요. 그게 뭔지 정도만 그냥 알고 넘어가십시오. 이 중에서 굳이 여러분이 의학적으로 좀 기억을 해둬야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이 척추 세운근, 척추 기립근, 이렉터 스파인 머슬 요거 하나 기억하시라고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척추에 딱 힘을 받쳐주는 그런 근육인 거죠. 잘 안 보이니까 이거 지워야겠다.
자, 다음은 우리 팔 근육 보도록 할게요. 팔은 이렇게 만세해서 들고 내리고 하는 역할 한 가지와, 그리고 가운데 팔꿈치를 접었다 폈다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손가락 손목 운동하는 거, 이렇게 이제 근육들이 세분화돼서 나올 수 있겠죠? 자, 위팔 근육부터 보시면요. 팔을 들고 내리고 돌리고 하는 것들이죠. 날개뼈에 붙어 있는 견갑 하근, 그리고 이 쇄골과 휴메러스 상완을 연결해주는 삼각근이 팔을 드는데 가장 큰 힘을 주는 근육이라고 했죠. 삼각근, 이름 델토이드 머슬이고요. 그리고 팔을 접는 데 사용하는 근육 상완 이두근, 팔을 접는데, 그리고 팔을 펴는데 사용하는 근육 상완 삼두근입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삼각근이 가장 중심이 돼서 팔을 들게 하고 팔의 운동에 관여하는 근육은 여기 견갑골과 붙어 있는 세 개의 근육인 대원근, 그리고 가시 아래근, 작은 원근, 소원근, 그리고 가시 위근, 극상근,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의 근육들이 팔을 이렇게 움직이고 돌리는데 사용이 되는 근육입니다. 팔을 드는 데는 삼각근, 그리고 나머지 네 개의 근육에 의해서 이 팔의 중심이 되는 운동이 되고요. 팔을 접었다 폈다는 이두근, 삼두근이었고요. 자, 팔을 아래로 내려오면은요, 여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있죠. 왜냐하면 손목은 회전 방향도 많고 손가락을 지배하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고 많은 근육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한 군데에 모여가지고 방향이 흐트러지거나 서로 밀리거나 눌리거나 하지 않도록 이것들을 하나로 감싸주는 평근지지띠, 신근지대라는 게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이에요. 구핀근지지띠, 그죠? 평근지지띠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여기 앞면이라고 표기된 부분이 여러분 손바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뒷면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손등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면에서는 손바닥이 굽힐 수 있도록, 굽힐 때 이렇게 많은 근육과 인대와 신경이 지나가는 것을 잡아주는 굽힌근지지띠, 그리고 뒷면에는 손목을 들고 펼 때 지지가 되는 평근지지띠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많은 그런 어떤 뭐 인대라든지 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운동량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자칫하면은 뭔가 염증이 생긴다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손목을 너무 많이 쓰면 생기는 것이 이 지지띠가 형성한 그런 캐널이라고 하죠. 이 터널 굴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카팔 터널 신드롬이라고 불러요. 우리 손목에 있는 뼈 이름이 카팔이었죠. 그죠? 카팔, 그 주산골이 지나가는 터널, 감싸주는 그 띠가 만든 터널, 굴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신드롬.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떤 문제? 여기 지나가는 정중신경이 눌리는 거예요. 정중신경이 눌려서 그 신경이 지배하는 손가락인 1번, 2번, 3번 손가락,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 절반까지가 저리고 아프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이건 언제 많이 생기냐면요. 자, 여기 그림 한번 보실게요. 여기 요렇게 이제 이게 엄지와 새끼 쪽을 연결해주는 그런 인대인데요. 이것들이 운동을 과도하게 하면은 눌리면서 이 아래로 지나가는 이 정중신경을 누른다는 건데 주로 그 유명한 동작이 걸레를 비틀어 짜는 동작이었어요. 그런 거를 많이 하면 이 카팔터널 신드롬이 생긴다 그래서 옛날에는 되게 주부병으로 유명했던 슬픈 병입니다. 자, 다음 이어서 다리 근육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이 좀 많네요. 자, 다리 근육은 우리가 그 요가 같은 거 하면 요즘에 속근육 강화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이것들이 대표적인 어떤 속근육이 될 수 있는데요. 척추와 그런 하지가 연결이 되어서 척추뼈와 몸의 중심을 딱 잡아주는 그런 근육들이에요. 그게 엉덩허리근, 장요근에 포함이 된 거고 척추와 이 대퇴 부분이 연결이 된 거를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 몸에서 단일 근육으로 제일 큰 볼기근, 대둔근 존재합니다. 자, 대둔근에 엉덩이 주사를 맞는다고 했죠. 우리가 엉덩이 주사 맞으면 엉덩이에 안 맞고 꼭 허리에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엉덩이에는 좌골신경이라고 하는 엉덩이 신경이 지나가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밑에도 그림을 넣었는데 이 신경에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신경을 피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엉덩이를 뭐 크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4개로 잘라가지고 이쪽 오른쪽 구석에다가 이제 주사를 주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주사 맞는데 어디다? 대둔근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대둔근의 역할은 그냥 보기만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을 지탱하고 서 있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앉아서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엉덩이에 살 빠지면 여러분 허리도 무너져요. 자, 다음 다리 왔어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라고 했죠. 하지만 4조각 나 있기 때문에 단일 근육으로 제일 큰 거는 엉덩이였고 그 근육 덩어리로 제일 큰 거는 대퇴사두근입니다. 대퇴사두근 근육이 큰 근육이 큰 게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근육 안에 우리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건데 순간적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들을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근육은 에너지 저장소인 거죠. 혈당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주머니에 돈을 넣어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근육이 별로 없으면 주머니에다 돈을 넣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그냥 새는 거죠. 제대로 넣어놓지 못하고. 그래서 당뇨가 생기는 거죠. 근육이 없다고 당뇨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허벅지나 등등의 근육이 탄탄하게 많으신 분들은 당뇨의 유병률도 낮고 당뇨가 걸렸을 때도 치료율도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의 그런 양과 당뇨의 유병률 치료율과 연결된 연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허벅지 근육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허벅지 근육에서 또 특별한 점이 눈으로 보이는 거는 3개밖에 없어요. 이 대퇴직근, 외측 광근, 내측 광근밖에 없고 안쪽에 우리가 대퇴삼두근이라고 하는 그 삼두가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 눈앞에 보이는 건 3개밖에 없다라는 사실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제일 긴 거, 이런 거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몸에서 제일 긴 근육은 넙다리 빗근입니다. 몸의 외측에서 내측으로 이렇게 연결해 줘가지고 다리를 안에서 바깥으로 회외할 수 있도록 돌려주는 근육이 넙다리 빗근이고요. 반대로 다리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돌리도록 모으도록 해주는 회내하도록 도와주는 근육이 이 두덩근 치골근, 그리고 단내전근, 긴 모음근, 큰 모음근, 이 모음근들의 모음이 다리를 안쪽으로 모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리고 종아리 근육 있고요. 종아리 근육에서는 우리가 이 아킬레스건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아킬레스건은 어느 근육이랑 연결이 되어 있나? 아킬레스건은 어떤 뼈랑 붙어 있나? 이거가 있거든요. 아킬레스건의 같은 말이 종골건, 칼케니얼 텐던입니다. 아킬레스 텐던, 칼케니얼 텐던. 칼케니얼 텐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뒤꿈치에 있는 종골과 붙어 있다라는 거죠. 뒤꿈치에 있는 종골과 붙어 있는 거 뭐다? 아킬레스건. 이 아킬레스건에 시작되는 근육은 뭐다? 하퇴삼두근이다 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발의 근육이고요. 발의 근육 특별한 게 없습니다. 네, 요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우리 근육계통에서 근육들의 각각 세부 역할과 이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근육의 운동 생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